어디 있냐? 응? 오늘은 어디? 응? 학생, 이원화 송의진 이원화 송의진 이원화 송의진이라? 이원하는 건 사람 이름이냐? 응? 위원에서 송의증에게 화답을 한다. 위원하 의증에 그래 읽어야 되는데 저는 뭐 위원하 송의증 하니까 또 사람 이름 같잖아. 응?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다. 응? 위원하 하니까 사람 이름 같잖아. 위원에서 송의증에게 화답을 한다. 화답을 한다. 요즘은 편지 문화가 끊어져 가지고 이제 핸드폰 문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의 정서들이 모두 메말라 가지고 악랄해. 전부 그저 사무적이고 조건적이고 정의라는 게 없어.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정서가 핸드폰 때문에 다 없어져가. 성동이네 핸드폰 있냐? 예, 선생님. 누구하고 전화하는데 핸드폰이 있어? 응? 맞습니다. 많아. 다 공부 잘하고 다 전화하겠지 뭐. 응? 위원회에서 송의증에게 화답을 한다. 천호연비 부조연 이성기계의 김서동이라 2년 낙백 치오방 반일 청담 여자동이라 요거 허실 한생백이여 동덕유와 발미홍이라 차별의 다창결하니 원은 연약 원은 풍하라. 천호연비 부종 위원회 천호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다니는 노인네들을 천호라 그러지. 연비 집 앞에 연이라고 하는 것은 연이어 모두 서 있고 집 앞에는 나무로 가는 천호들이 이어져 있고 부종이라 또 바다로 강으로 낚시질한 노인들도 연이어 있다. 옛날에 스님들은 이 산에 숨어서 살면서 이름을 숨기고 나무꾼같이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았어야 시를 보면은 2조 500년 동안 척불정책을 쓰다 보니까 큰 스님들이 산에 숨어서 나무꾼같이 지낸 그런 것들이 시들이 많이 나와. 또 그렇지 않으면은 강이나 바다에 숨어서 노를 젓는다든가 또 어부같이 참선을 하면서 낚시를 드린다든가 그런 선자 시들이 많아. 아침 새송에 선자시 좋은 게 있지. 무슨 시냐? 뜻을 알고 새송을 해야 되는데 뜻을 모르고 새송을 하니까 에? 뭐야 아침 새송? 에? 선자시. 현원이 몰라? 천척사륜 직하수 일파자동 만파수 야정수환 어불식 만선공제 월명기라. 야정수환 어불식 밤은 고요하고 어불식 고기는 입지를 안 하는데 만선공제 월명기라
빈 배에 허공을 가득 싣고 달 밝은 밤에 인간의 시장으로 돌아온다. 이건 우리가 알기를 동파시라고 생각했는데 선자화상 시예야. 야정수와 너불씩 밤은 고요하고 고기는 입지를 안 하는데 밤바다가 너무너무 고요해가지고 고기가 입지를 안 해. 어떤 상대적인 거라든가 주관적인 자기 생각마저도 몰입해서 선정해 드는 모습을 야정수완 너불식이라 그래. 거기에는 뭔만이 존재하느냐. 고기를 잡는 어부나 입질을 하는 고기나 그 광활한 드넓은 바다나 밤바다나 완전히 무라 양막 하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선정해 들어. 거기에는 오직 허공만이, 허공에 구름 한 점 없으니까 밝은 달이 두둥실 떠 있는데 고기는 못 잡고 허공을 배에 싣고 달 밝은 밤에 시장바다로 돌아간다. 이런 시는 어디서 들어볼 수가 없는 시들이야. 그러니 옛날에 스님들은 인연이 안 맞으면은 자기 수행에 바다나 강가나 산이나 나무 하면서 지내가지고 오도하는 그런 송돌이 많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것보다도 행복의 조건이 어디 있냐. 위성기계 김서동이라.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진나라의 서울 함양을 위성이라 그래. 위성은 여기는 중국의 함양의 서울 위성을 얘기를 하지만 경허스님이 여기에서 가지고 온 이유는 바로 우리 서울을 얘기하는 거지. 매우 뺏고 뺏기는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전란의 혼사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서울을 얘기해. 위성기계 서울에 돌아가려고 하는 객들, 돌아갈 기자는 두 뜻이 있어. 돌아온다, 돌아간다. 뜻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글자 놓임에 따라서 다 다른 뜻이 나온단 말이야. 서울에서 돌아오는 그런 나그네들, 또 서울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위성기계 김서동이라. 위성에 돌아가려고 하는 객들이 서동,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붙어서 몰려들고 흩어지기도 한다 이 말이야. 당시에 아주 치른 절구에서 그 이별의 시를 저렇게 감미롭게 지은 시가 있어요. 위성은 진나라 서울 함양을 위성이라 그러는데 위성 조우 읍경진. 위성의 아침 비가 읍경진 가벼운 티끌을 읍이라고 하는 것은 적셨다 이 말이에요. 객사 청청유색신이라. 나그네가 거처하는 객사에는 푸릇푸릇 포도나무 색깔이 새롭다. 요즘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간에 좋은 차가 있으니까, 교통수단으로 비행기도 있으니까. 옛날에 1300년 전에는 모두 선비들이 이제 의장을 하고 이렇게 걸어서 간다든가 말 타고 간다든가 수레를 간다든가 멀리 그렇게 떠나는데 비가 오게 되면은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포구에는 나그네 객사들이 많은데 비가 오든지 하면 비에 길이 막히니까 모두 여관방에서 지내야 돼.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막 3, 4일 비가 여름에 오면은 비행기도 안 뜨고 옛날에는 여관방에서 며칠씩 묵어야 되니까 호주머니 다 날려야 돼. 요즘은 이제 그렇지는 좀 덜 하지만 옛날 내가 20년 전에 초계 선생님 모시고 제주도를 갔었는데 3일 예정으로 갔는데 비가 오니까 일주일 동안 여관방에서 호텔방에서 묵다 보니까 시계까지 다 팔리게 돼. 시계 내 시계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안 갔으니까. 근데 비가 오면 갓을 쓰니까 도포레니까 피해 젖으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 위성조경이라면 나그네들이 위성에서 동서로 이렇게 갈리고 이별하고 뭐 그런 것들인데 조 아침비가 내리는데 많이 내리질 않아. 읍경진 가벼운 먼지를 적실 만큼 아침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객사 청청무색신이라 객사에 심어져 있는 버들잎들이 그 아침 비에 젖어가지고 푸릇푸릇하고 새롭다. 이별하는 데는 공항이라든가 무슨 포구라든가 항구라든가 중국이라면은 전부 버드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공원에도 그렇고. 중국에는 시장에서 봐서 버드나무는 어떤 이별의 상징이야. 이별할 때 버드나무를 꺾어주면서 건강하고 또 다시 만나자 이런 상징을 의미하기 때문에 버드나무 고사에 그 이별을 상징한 시들이 많다. 그 이별하는 시들이 그림으로 나오고 보면 버드나무 많이 그려가지고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위성의 아침비가 가벼운 먼지를 적시했는데 객사 청청유색신이라 나그네의 잠자는 객사에는 푸릇푸릇 버드나무 색깔이 새롭다. 이런 시는 이제 서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걸 묘하게 저렇게 묘사한 거야. 비가 많이 왔으면 하루 더 묵는데 친구하고 그리운 사람은 비가 오려면 많이 와야 되는데 겨우 먼지 정도로 적실 테니까 떠나야 되는 어떤 이별을 의미를 해. 그러면 이제 객사청청 유색신이라 떠난 데로 어떤 상큼한 생각을 떠나는 분위기를 이렇게 말하고 권군 갱진 주일배 그대에게 권해서 다시 우리는 떠나야 되니까 주일배 한 잔 술을 권하노니 서출양관 무고인이라 서출양관 무고인이라 서쪽으로 양관이란 땅에 나가게 되면은 자네는 무고인이라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이 없고 술 한잔 권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별하는 이 장면에 다시 내가 술 한잔을 준다. 얼마나 정이 어느니 묻어나오냐. 저런 시를 이렇게 애우고 감상을 하면은 막 피가 맑아지지. 위성조우 읍경진 위성 땅의 아침비가 가벼운 먼지를 적셨는데 객사청청무색신이라 권군 갱진 주일배하노니 서출양관이면 뭐 부산에 가면은 커피 한 잔 사줄 친구도 없을 테니까 떠나는 마당에 그러니까 위성이라고 하는 시가 당시에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절구중에서 이렇게 크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앞이어나니까 위성이라는 고유명사를 지명을 가져와가지고 이별하는 시에는 다 위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해.
등장한다. 대통령이 전쟁이나 일으키고 싸움이나 하고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동양에서는 걸주 같은 겁니다. 걸주. 네? 걸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일단 문자에 찍혀가지고서 어떤 등록이 딱 돼버리면은 참 뭐 나쁜 놈, 걸주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덮어 씌워지게 된단 말이야. 이성이란 말은 저 시가 등장함으로 해가지고서 이별의 어떤 장소 고유명사로 등장하게 돼. 천호, 연비, 부연조. 뭐 중국 연변에서 진나라 함양 이성에 간다는 그런 시로 이 시를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이야. 응? 2년 낙백치오방 2년 동안 낙배 혼이 떨어졌다. 우리가 사람을 죽으면 혼백을 어디다 모셨냐? 혼백을 어디다 모셨냐? 도가에서나 유교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혼백이라 그래. 목숨이 끊어지면은 혼백에다가 몸은 밑에 묻어버렸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혼백에다가 이제 제사를 이렇게 모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혼백이라 그러냐? 혼승백강, 사람이 죽으면 맑은 기운은 하늘로 올라가고 탁한 기운은 땅 밑으로 흩어진다. 그래서 혼백이라 그래. 여기에 낙백은 마음심자를 써도 되는데 위에 행연자가 평성이니까 식성 혼백자를 써가지고 마음을 표현한단 말이야. 혼백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아주 정신없이 침울하게 내 어떤 삶의 의식을 느낄 수 없는 객질 속에서 그렇게 침울하게 정신없는 그런 생활을 했다 이 말이야. 낙백이라고 하는 것은 백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마음심자를 써도 되는데 위에 행연자가 평성이고 나어자가 평성이니까 마음심자도 평성이니까 운자 세 개가 평성이 겹치면은 그건 기해야 돼, 끓여야 되니까 낙백, 혼백자를 썼다. 마음이나 똑같아. 내가 어디 가가지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낙심을 했다. 그런 표현하지. 응? 울산에 가면은 방어진 말로, 그 광경을 보고 난 까무라쳤다. 까무라쳤단 말이 무슨 말이냐? 기절했다, 혼절했다 그러지. 그렇지만 기절했다, 혼절했다는 건 그건 숭악한 소리고, 까무쳤다. 이런 건 좀 토속적인 말로 맛이 제법 재밌게 우러나오잖아. 지오방 2년 동안 침울하게 낙심한 그런 생활 속에 살다 보니까 송의징이라는 친구가 지오방 나의 그런 호방함을 알게 됐어. 반일 청담 여자동이라 반일 오전에 반나절 청담 만나가지고 맑은 담소를 하다 보니까 여자동이라 서로 당신하고 더불어 기계가 맞아 떨어져서 친구 도반이 됐다. 이고 허실의 한생백이요 미고 빛날 요자 이로이라는 요자 고 미고 빛나고 높고 당신이 거치한 방은 텅 빈 집이 한생백이라 한가로운 그런 생활 속에서 생백이란 말은
하얀 것이 자꾸 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한다, 난다 이거죠. 허실생백이라 그러지 장자에. 그 사람은 무라양망의 생활 속에서 삼매 속에서 고요한 속에서 살다 보니까 방이 텅 비어가지고서 흰 하얀 색이 하얀 색깔이 모락모락 우러나온 것 같다. 허실생배 우리 마음이 공부를 해서 몸과 마음을 텅 잊어버리고 자복을 깔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텅 빈 마음 속에서 그냥 백년 같은 조용하고 아주 고즈넉하고 우리 마음을 본래 마음자리를 느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반야신경에도 오원이 개공 도일체고액 살이잖아. 우리 오원이라는 게 뭐냐? 색수상행식이지. 물질로 된 우리 몸뚱이, 수상행식, 정신으로 된 우리의 어떤 마음의 구조.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두 개가 결합해가지고 우리 몸뚱이가 됐는데 몸뚱이 흩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그 공부가 돼야 돼. 반야신경이 없는 에? 그 자리는 생각멸이 없는 자리로 그 자리는 깨달았다고 해서 부풀어진 것이 아니고 깨닫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자리가 쭈그러지는 것이 아니고 부중불감. 그 내 마음자리는 깨닫지 못해가지고 집착을 하니까 탄진치가 나오고 우물이 나오고 더럽고 그렇지만 수행을 해서 의식이 막 휘어지면은 내 마음자리는 아주 촉촉해진단 말이야. 더럽고 추접다고 생각하는 내 관념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느낌이 그래 들지만 깨닫고 나면 우리 마음자리는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성동이 똥 많이 싸지. 똥 많이 싸는 건 성문이 저도 똥 많이 싸게 생겼어. 생기기로 저렇게 생기면 똥 많이 싸는 거야. 냄새가 또 많이 나. 응? 냄새가. 성동이 똥이 더 냄새가 더 나. 성문이 똥보다. 응? 밖에 싸는 똥은 뭐 냄새 나니까 얼른 등물치고 그냥 물 내려가지고 하지만 지 뱃속에 드는 똥은 밤마다 안고 자잖아. 그 냄새 안 나나? 냄새 나, 안 나, 성동이? 자면서도 똥내가 나? 똥이라는 게 거름이 돼가지고 또 채소가 되고 좋은 비료가 돼가지고 우리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게 똥 아닙니까? 똥이요? 똥? 우리 몸뚱이는 그걸로 인해서 생성이 됐고 소멸이 되면 똥이 돼가지고 또 돌아서 우주 기운이 다시 내가 돼. 알고 나는 똥이다 해야 돼. 에? 이하시 불법 적적대인 있고 간식어리니라 똥막대기니라 불법이 뭐 굉장히 귀하고 부처님이 위대한 것 같지만 선의 세계는 그런 건 없어. 응?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조실스님한테 불법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고귀하다는 생각을 딱 끊어주고 없애주기 위해서 간식어리니라 불법이라는 건 굉장하고 위대하고 부처님 뭐 나는 그 고귀한 것 때문에 발심해서 공부를 하고 여태까지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응? 지가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그 자리는 다라고 해도 그건 지 생각이지 다가 아니야. 응? 세상 사람들 이 똥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면 고만하잖아. 응? 언어 못하겠다고. 그게 똥이야 내가 보면. 똥? 성문이도 똥, 현호이도 똥. 똥이 얼마나 깊고 고기해. 응? 똥이 얼마나 고기해. 응? 내가 항상 그러잖아. 내 손은 부처님 손이고 내 몸뚱이는 낙이 다리다. 응? 낙이 다리는 천한 것이고
부처님 손은 귀한 것이다. 귀한 진리를 깨달아서 그 못 먹고 시장바닥에 물건 날리는 나귀가 돼야 돼. 중생을 위해. 응? 알고 보면 똥하고 우리 저 종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더러운 놈, 착한 놈, 응? 예쁘면 쭉쭉 빨고 그 똥 빠는 거지. 그게 무슨 여자들의 애들 키스하는 게 이제 똥 빠는 것이지 뭐가 그래 좋길래 영화에는 그저 입맞춤 뭐 어쩌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은 냄비야. 냄비. 김연아가 뜨니까 막 미치고 환장하고 그 꼬매한테 막 돈을 뭐 50원이 100원 그 뭐야 김연아한테 아무 의미도.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그게 애를 패려 그게. 응? 김연아가 최고인가? 우리 성도님도 최고지. 응? 성도의 뱃속에 드는 똥이 더러워? 안 더러워? 저는 헛갈리니까 고개를 뻗기로 했어요. 에? 나는 똥이라고 생각해볼 때 오원이계공 도일체고액 살이자잖아. 나는 똥이라고 했을 때 나라는 존재는 이미 없어져 버린 거야. 똥이 돼버린 거야. 응? 동쪽의 해가 간포바다에 이렇게 떠오르는데 내가 보건데 부처님 손으로 떠올리니까 그게 올라오는 것이지. 소그란 부처님이 손으로 떠올리니까 이 태양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태양 혼자 올라오지는 않아. 부처님 손하고 내 손하고 뭐 다를 게 뭐냐 이게 부처님 손가락 타서. 그러면 내가 태양을 떠올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 말귀를 잘 알아들여야 돼. 에? 나는 강주고 학장인데 강의를 들으면 성산지 학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 응? 그 내 강의를 들으려면 그 기초 갖다 돼 있어야 돼. 응? 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바탕이라. 하얀 우리 마음 바탕. 그걸 저렇게 표현해 형용사로. 응? 백이란 말은 힐소자와 같은 뜻이야. 응? 하얀 우리의 본심, 본질. 예. 소인극이라고 했지. 요즘 저런 게 없어. 옛날에는 입은 그대로 연극하는 걸 소인극이라고 해. 꾸밈이 없는 거. 백이라고 하는 꾸밈이 없는 거. 본래 우리 자성, 본래 우리 맑은 거.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오이 개공이 돼가지고 텅 비워버렸을 적에 우리의 때가 묻지 않은 마음의 본바탕이 이렇게 우러난다는 거야. 그걸 장자에서는 허실 생백이라고 해. 뭐 집이 텅 비었으니까 뭐 생백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의 집이 비어버리니까 오온이 다 공해버리니까 응? 무명행식 12인연이 연관관계에 맺혀진 것들인데 와르르 지혜로 찢어가지고 공으로 피워버렸을 적에 그게 허실생백이야. 응?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경허스님 시나 내가 강의해주는 선시라든가 이런 걸 확실히 이해하고 안 되면 또 반추하고 서장을 배운다든가 선열을 배운다든가 경을 배운다든가 모르면 계속 번복하고 뭐하고 뜻을 알아서 자꾸 챙기다 보면은 아 이게 부처님의 경전이고 이게 선이고 이게 본래 내 모습이구나. 그 외에 강당 항의생활은 답이 없어. 그것만이 왕도야. 응? 강원 생활에 공부를 안 해보니까 어제도 선방에 저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나한테 왔는데 젊은 수자들이 말을 안 한단다. 물어도 말을 뭐 알아야 뭐 묻고 뭐 알아야 대답을 하지. 조계종 망했어. 조계종 망했어. 그게 강당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런가. 응? 이 좋은 불법을 이 깨달음의 어떤 허실생백의 이
부처님의 위대한 우주적 본래 근원자리, 본래 내 생명의 본질을 망각을 하고 전부 저 복근 같은 거, 얼굴 잘생긴 거, 운동 잘한 거, 돈 나는 거, 덕거 전부 괴로운 것들이에요. 수퍼 먹은 놈은 그냥 자동비로 가잖아. 허실생벽. 여기에서는 이제 송원화라는 사람의 어떤 인품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밝고 넓고 텅 빈 집에 한가로우니까 백이 살아나고, 동벽유와 발미용이라 얼어붙은 벽촌에, 벽촌은 얼어붙은 벽촌에 깊숙한 꽃은 발미홍이라 살짝 피어있기는 피어있지만 아직 굵지는 않았다. 차별의 다창결 이별에 의해 이별하니 의하니, 의란 말은 아득하니 어리어리한다 이 말이요. 다 창결이라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이그러지고 원만하지 못한 그런 것이 많다. 사람은 이제 이별하고 만나고 이별하니까. 원은 연약 원은 풍이라. 원컨된 자네하고 나하고 인연 약속 또 만나서 재회하자는 그런 거 잊어버리지 말고, 원컨대 건강하고, 풍이란 말은 건강하고 정신이 아주 양질로 공부 잘하고 그런 어떤 잘 챙겨서 다음에 또 인연이 있으면 만나자 그런 소리야. 응? 화한학순이라 안유경연 가내류 창평기계 방서루라 일청고장 장하무요 춘만국림의 상대추라 호구영내의 감조흥이요 청존수핍 종망수라 나장아멸 무문사 그곳 천문 처고류라. 한 학순이에게 화답을 한다. 안유 언덕에 버드나무 아주 경쾌해가지고 어여쁘다 이 말이야. 시라든가 이런데 버드나무가 등장하면 이별을 의미를 해. 이별을 의미. 안유, 경연, 가내류, 언덕에 버드나무, 경쾌해가지고, 연이라고 아주 실각같이 흐트러서 바람에 흐적거리니까 아주 예쁘다, 이 말. 가내류, 산골짜기에 흐르는 시냇물은, 예라고 하는 것은 저녁 노을이 묻어가지고, 붉으스러운 노을이 묻어가지고 같이 흘러내려간다. 만에 송년법회 저녁에 총무스님 타고 저녁에 우리 차를 타고 왔나. 여기서 일주문 쪽으로 나가는데 서쪽을 보니까 해가 간 넘어가는데 그 노을이 얼마나 붉던지 피보다 더 진하면서 은은해.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 자신이 노을이 돼버린. 노을이 서서히 깔려오니까 산도 노을에 묻혀버리고 시가지도 묻혀버리고 타보탑 석가탑도 묻혀버리고. 그러니까 노을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을 연한 황금색으로 자색으로 이렇게 묻혀버리니까 전부 이 시에 나타나는 선시에 나타나는 거 보면 우리 본래 마음이 끊어진 차를 그렇게 은은히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자연과 나와 합일이 돼야 돼. 예? 초이선사가 서울에 가면은 추사하고 둘이 앉으면은 서울의 선비들은 전부 다 거의 모여. 사랑방에.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온 초이선사 입만 쳐다보고 있어, 선비들이. 초이선사는 동다솜이나 다신전이었지만 그 시의 문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통 선비들하고 시가 달라. 경원스님의 율시가 많이 이렇게 나오지만 초이선사 석천 돌에서 나오는 물을 길러가지고 차를 다닌다는 이 제목으로 지은 율시를 한번 보란 말이야. 경원스님 시 율시하고 비교를 해서. 응? 석천전다라 돌 속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길러서 차를 마시는 그 분위기가 제목도 시원하더라. 응? 세속적인 거 이런 거는 머리 싹 지워내야 돼. 오온이 개공한 도리를 모르면은 아침 저녁으로 오온 반야심을 외우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흩어버려. 뭐가 남느냐? 텅 비어있는 나를 한번 발견해보라. 응? 텅 비어있을 때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믿던 것들이, 걸거쳤던 것들이 더 나한테 생동감 있게 용서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마음을 비지 않으면 그게 죽노래도 만날 싸우고 퍼먹고 시비하고 남이 살림만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내는 거지. 그게 세속적인 사람들이야. 자랑하든지 학문하든지 세속적인 사람은 좀 고차원적으로 배운 사람은 이름 남기려고 그저 집착해가지고 석천전다라는 제목의 서울 가서 초이선사가 지은 시를 보란 말이야. 천관이 여수 수여연 하늘의 광명이 새파란 것이 물과 같습니다. 수여연이라 그 강물은 금방 저녁노을 연기로 변해버립니다. 저녁 연기로 변해버린 게 뭐냐? 노을이 강물하고 섞어서 이렇게 깔려 들어갑니다. 그런 숲속에서 자연을 보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새투상행식이 뭐냐? 누구들이지 전부. 수상행식, 새투상식은 오온행식 나야. 나라고 응집된 그 삶을 흩어버리란 말이야. 해체! 소재, 몸뚱이 해체해버릴 때 딱 해체해봐. 사람이 죽으면 해체가 되고 아무것도 안 남잖아. 해체가 되지 않으면 도일체고의 살이자라고 그러잖아. 괴로움을 건너지 못해. 인간은 불법을 만나서 우리가 공부 안 하면 안 돼. 응? 천광이 여수 수연연이라 아주 그냥 피가 맑아지잖아, 이놈들아. 피가 맑아지잖아. 피가. 응? 차지의 내유 이반년이라 두류산에서 별자 본사가 어디냐? 예, 대형산. 대형사지? 예. 대형사가 두류산이잖아. 예. 그렇지? 예. 너는 여기 와서 이제 2년 됐냐, 3년 됐냐? 2년 됐습니다. 전 체질이 별자 체질이라고 하니까 얼굴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별자 체질, 대중 시봉한 거, 즐거움. 전 꼭 먹고 안 먹네. 몸 건강해지고, 맑아지고. 차지의 내유 2만년이라 이 땅에 놀러 온 지가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이게 두릉이라는 지명이 한강가에 있는 지명이야, 남산 저쪽에. 양야에는 기동 명을 하고 좋은 밤에는 몇 번이나 저
중천에 떠인 명월라고 함께 한강 주위에 있는 두룡산에 명월과 같이 누워있고, 그게 온이 개공한 그 수행이 되지를 않으면은 달을 봐도 사물을 봐도 자연의 물하고 상대를 해도 자유스럽지를 못해. 저런 소리 못해. 오온이 개공이 돼야 돼. 너희들은 오온이 개공할 때 딱 이 애우면서 그냥 이 몸뚱이 해체를 해봐. 해체. 무슨 해체를 하라니까 무슨 부엌해가지고 별자국 큰 칼 하나 달라가지고 사지절단하고 해체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야. 잘못해서 자살하겠다 이놈들. 그렇게 해서 자살이라도 한번 해보지. 응? 좋은 밤에는 몇 번이나 저 밝은 달과 함께 와 누워서 달이 나를 보고 내가 달을 보고, 달이 나고 내가 달이지. 청강은 금대 백구면이라. 푸른 강에는 이제, 이거 한강을 누가 얘기해? 옛날에 150년 전. 푸른 한강에는 이제 백구면이라. 나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흰 백구도 면 잠자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다. 응? 이게 뭐냐? 경치를 읊은 거지, 경치. 응? 모감자 육시에서 황년 자기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어? 이건 학년은 경치를 벗으니까 경이라고 이렇게 놓고 형시원불 유심내라.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세상 사람 그러잖아. 시기질투. 사돈 농산돈 못 보고 돈 많이 물어뜯고 딱 타려보면 그대로 찍혀나와. 응? 저게 사는 방법이 아니고 사람 사는 것이 아닌데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또 고도의 머리를 써가지고, 예? 부와 벼슬자리를 더 낚아채려고. 응? 불교 공부를 하고 내 마음의 본질을 밝히면 생각이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사물에 대해서 냉담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려면 그렇게 안 되지. 시와 혐과 시는 원래 내 마음 가운데 불려 남겨둔 적이 없어. 응? 나라고 생각이 들어앉으면 탐진치가 생기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생기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텅 비어버려. 사람 죽을 때 뭘 가지고 가냐. 응? 일찍이 세상 살면서 내가 나쁜 짓거리 하면 다른 사람이 날 혐오감을 느끼지. 다른 사람이 나쁜 짓거리 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혐오심을 내게 되고. 시라는 건 뭐냐면 시기질투지. 못나면 잘난 사람이 시기질투. 잘난 건 거드름 피우고 못난 사람이 얕자고. 가장 못난 것이 노자 장자에서는 가장 잘난 거야. 응? 제일 못난 것이 장자에서는 제일 잘나. 응? 제일 잘난 거야. 잘난 것이 뭐 세속적으로 상대적인 건데 못난 것이 옆에 없으면 지가 잘난 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 안 되냐. 에? 그러면 얼굴이 꼬라지가 멀쩡한 놈 못난 놈이 있으니까 지가 잘난 거니까 더 보시하고 봉사하고 짜장면 탕수육밥 사주고 못난 것들 대접을 해줘야지. 응? 상대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못난 것이 잘난 것보다 훨씬 잘난 거. 해의 하증 도이병가. 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뜯고 물고 뜯고 비방하는 것이고, 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칭찬하고 인디하고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큰악다 책을 냈다 뭐 하다. 그 2가지밖에 더 있냐 이 세상에. 예?
허실생백 빈집에 하얀 것이 나는 내 마음자리 바탕을 봐버리면은 밖에서 들리는 밖에서 와가지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즐겁게 하는 해와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따라서 적응해서 갈 뿐이야. 거기에 생명을 걸지 못해? 세상 사람을 만들었잖아. 헐 뜯는 거, 칭찬받는 거, 칭찬받는 거. 그거 다 하지. 생명을 걸지. 응? 연예인도 그게 수행을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의 푸른 맛을 느끼게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짓기 안 통하면 그냥 손 안 들어주고 뭐 보태주지 않고 그러면 뭐 자살하니 뭐 참. 해는 어찌 일찍이 도이명가. 내 귓가에는 의미가 없어. 삼세제불도 다 이 마음 가운데서 나왔는데 인간사 허무한 건 해에 걸려가지고 살아되겠어? 이건 뭐냐? 뭐냐 이건 연애 덕이니? 이건 경련이라 그러지? 이건 저 심정을 읊은 거지. 이 경련 자체가 소위선사 마음에는 깊숙하게 수행을 통해서 허실생백을 봐버리고 오온이 개봉되는 이치를 봐버리고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끊어져 버리니까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야? 응? 백구하고 더불어 놓을 수도 있고. 인간이 어떻게 백구하고 갈 수 있냐? 저건 미물이고 형편없는 것이다. 저건 쏘아 죽여야 된다. 왜 참돔을 낚아? 왜 낚으면서 또 살려줘? 뭐 잡는 손떡하고 뭐 살려주는 미덕이 뭐 어쩌다. 왜 그렇게 참돔을 괴롭혀 낚시쟁이들은? 응? 왜 그렇게 하고 그것도 안 괴로운가? 응? 왜 참돔을 그렇게 못 살게 부려 낚시꾼들은? 응? 바다에 고기가 없으면 어떻게 바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 잡는 손맛에 놓아지는 미덕이다. 응? 사기꾼 같은 놈새들 고발해야 돼 그거. 응? 경련이 이게 바탕이 되니까 텅 비어버린 마음이 금강경에는 진공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노이라고 하는 건 진짜 내 마음이 공했을 적에 삼라만상의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이고 진리의 모습이고 다 나의 모습이고 그건 노이가 아니야. 반야이면 그렇게 읽어야지. 그럼 뭐야?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고 색즉 시공 공즉 시세. 응? 소리의 상여 병내소하니 의운경시 두run천이라. 내 소매 속에는 두루산에서 가져온 내 소매 속에는 아직 경내의 소가 남아있다. 경내 놀래경자 우레대자 우승소자. 저건 두른사에서 나오는 일찍 고구전에 딴 차를 경내소라 그래. 주역이나 이 동양학에 대해서는 우레, 우레소리를 우리 반야신경에 반야바라니 지혜로 그렇게 생각해. 우레! 동짓단에 땅 밑에서 우레가 울려야, 우레가 울려야 양이 살아나고, 12월달 조금 땅으로 올라오고, 1월, 2월, 3월 때는 산으로 우레가 올라오고, 3월달에는 더 크게 우레소리를 우으니까 개나리가 피고, 얼음이 녹고, 그 우레소리. 그건 하늘과 땅의 천지소리야. 우리는 다 들어 그 소리가.
내 마음속에 본래 지혜가 갖춰져 있어. 인연을 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피곤한 생활을 했어. 금강경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고 또 깨닫고 이 법이 이렇게 좋다? 그게 지혜야. 원래 너희들 지혜가 갖춰져 있으니까. 응? 그게 우레소리야. 우레소리. (1월달) (2월달에) 지리산 저 대흥사 푸른산 계곡에 흔히 우레소리를 듣고 차가 잎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참잎이. 그래서 경내소라 그래. 응? 이런 뜻만 확실히 알아도 인생 사는데 살맛나지. 그래서 경내소라 그래. 우레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소 웃는다. 응? 차 이름도 저 정도 지어낼 줄 아는 초이서사 굉장하지, 굉장히. 응? 내 소매 속에 아직 우레 경내소가 있으니 의운 갱시 두rum천이라 구름 삐집고 올라가서 다시 두rum에 샘물 길러가지고 시험 삼아서 이 기분에 차 한 잔을 먹는다. 차를 먹는 건 우주와 같이 먹는 거예요. 지 혼자 맛있다고 하는 차 맛은 손상 맛이 아니시지. 내가 처먹는 그 맛이 우주하고 삼남한상 모습하고 똑같이 그래. 먹어야지. 지만 혼자 먹어서 되겠어 그래. 밥을 먹어도 바루때가 근육이 빠져버려야 돼. 바루때 밑근육이. 무저발경의 중요한 말이다. 응? 내 바루에 밥을 지가 먹고 맛있고 뭐 없다는 건 그건 깨닫지 못한 중생이지. 지가 밥을 먹어서 맛있으면 우주 사람들하고 소철하고 같이 말. 그게 선이야. 예? 그게 선시란 말이야. 피가 맑아지지? 맺혔던 혈관이 툭 튀지? 응? 오온이 개공이 안 되면 저는 그것이 가슴에 박히질 않아. 비로소 하늘과 땅이 딱 등장한 것 같잖아. 텅빈 내 마음에. 청광이 여수 수열에 차지내요 이반년이라. 경호스님 시도 다 이런 시와 똑같은 게 있어. 옛날에 한태진 당나라 말에 유교를 집대성한 분이고 불교를 대척을 하고 불교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 큰 스님들 모함이라고 그래서 한태지가 충령산에 태정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신다는 소리 듣고 양주자사를 자청을 해가지고 그 충령봉에 있는 태전이를 어디로 쫓아내버리려고 동원이라고 소문이 나고 그게 중국 당나라 때는 유교도 꽃이 피었지만 불교 선이 꽃이 피고 하니까 불교가 죽어야 유교가 산다. 응? 태정이라는 스님을 충령봉 양주 땅에서 쫓아내려고 양주자사를 자청해가지고 양자강을 이렇게 지나가. 어떤 중이 누대기를 옷을 입고 양주자사라면 중국 구주 중에서 최고 왕빵이야. 양주자사. 최고 왕빵. 사면육갑을 올리면서 양자강을 지나서 양주 땅으로 진입을 하는데 양자강 물가에 어떤 중이 누대기를 옷을 입고 완전히 아주 그냥 팔자로 해가지고 대문같이 해가지고 또 코를 골고 잔다는 말이야. 가마가 떡 멈추니까 한태지가 뭐 때문에 가마가 멈추냐 하니까 어떤 중이 길 한복판에 팔자를 놓아가지고 코를 골고 잡니다. 응? 그래도 중이 미워 죽겠는데 응? 그 중하고 잡아가지고 어떤 놈의 새끼 잡아가지고 그 화려한 가마하고 양주자사의 화려한 사면육갑을 올리고 차려입는 그 분위기하고 누대기 속에 이가 버글버글하고 몸무하고 뼈만 남아있는 스님하고 대조가 되다. 응? 대조가 사면육갑, 양주자사, 중국 천자, 천에는 아무것도 없어.
오이 개공이야. 응? 그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정신이 살아나고 도가 살아나고 우주 기운이 한때 뭉치고 그 기운으로 불교 역사도 창조하고 불국토도 건설하고 다 그런 거야 그게. 몰랐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그 마음이 그렇게 하자는 것 같지만 알고 나면 굉장한 거야. 눈빛을 보니까 지일 것 같아. 한태지가 천하문장 당송 팔대가에 제일 어떤 건 한태지가 눈을 딱 마주치니까 이후에 올라가면 복싱선도 눈싸움하지. 응? 학자와 도인의 눈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눈빛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태지가 눈을 알로 살짝 감는데 양자강이 길옆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야. 완전 양자강.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대사가 예의가 없고 응? 어디 양주자사 괜찮은데 길을 막고 에? 뭐하는 사람이냐고 난 공갈 치는 거. 아 양주자사님이냐 오늘은 하도 그렇게 돼 있다. 얼마나 괘씸해. 내가 글을 하나 질 테니까 그 대꾸를 못 치면은 감옥에 받아서 스님을 좋게 열반시키겠다. 글 좀 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뭐 잘은 모르지만 조금은 읽었다고. 그 죽이는 소리야, 그 소리가. 글 읽었다고 큰 소리 치는 건 글 조금 읽었다는 사람한테 못 이겨. 응? 뻥뻥거리는 놈은 결국 나가 떨어져. 그러잖아. 내가 글을 하나 지을 테니까 대꾸를 묻으면은 당신은 내 손으로 열반을 시키거든. 그 점 읽었느냐? 보선이는 그 분야 해결하겠어? 꼬리를 내려? 끌려가는 거지, 그게. 귀사된 기도로 맞고, 이제. 어디 가니? 응? 영입청강 읍을 씁니다. 자사가 서 있고 한태리가 서 있는 양자강에 둘이 이렇게 서 있는데 두 그림자가 양자강, 푸른강, 응? 두 옷 그림자가 푸른 강에 들어가니 읍을 씁이라 옷은 적지 않는다. 너들 강가에 서서 들어가면은 그림자가 강에 찍힌데 누구 쳤더나 저게 문장 아니면 저렇게 나오질 않아요. 시를 만수 이상 짓지라면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한태지가 그럼 저게 대권을 지어내라. 안 그러면 넌 죽인다. 어디 땡초가 3회 6각으로 양주 자사 앞에서 수레가 이렇게 가는데 범어제비가 수레 못 가겠다. 양발로 오드는 거랑 똑같이 무사하고 가.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꾸가 나오는 거야. 에? 그렇잖아. 몽답 청산 각불내라. 꿈에 산에 오르는데 너 다리는 하나도 안 아프다고. 꿈에 너부터 산에 올라가면 다리 아프냐? 다리 아파 안 아파? 하나님 저게 도가 튀지를 않으면 저게 어떤 우리 생명의 리듬이야. 에? 저 시가 탁한 게 둘의 시가 탁한 게 전혀 없어. 세속적인 게 전혀 없어. 또 공부 안 해도 되겠어 너희들이. 우리나라는 고문하고 현대문하고 중간에 단절이 되고 요즘 시문학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전부 서구적이고 옛날 고전하고 단절되고 이광수 이후에 고전은 단절이 되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시라든가 문이라든가 이게 옛날 고전문화가 뿌리가 돼서 거기에
현대문화 뭐 조율이 돼서 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나라 시는 정리가 안 돼. 일본은 안 그래. 옛날 원시 가까모노리라든가 옛날 고된 문학이 하이쿠라는 중간 다리를 통해서 일본이 현대 소설 시 문화하고 같이 이렇게 조화되고 믹사가 되니까 일본어가 그렇게 아름다워. 응? 세계 여행 해봐라. 영어 몰라고 일본 하나만 해도 돼. 어때? 꿈에 푸른 산을 밟고 이산저산 밤새도록 다녔는데 내 다리는 피곤하지 않다. 응? 그게 그렇게 그냥 똑똑똑 저렇게 나올 수가 있나? 얼마나 공부를 했어? 마음의 심층. 글이라는 건 별거 아니야. 마음만 깨달으면 다 따라오기 마련이야. 영입청강 울수비어 몽답청산 각불내라. 댓글이 기가 막히게 떨어지잖아. 그림자 꿈 발불다 들어갈 잎 청강 푸른산 다리 옷 안이불 내 저질수. 근데 영입청강 우불습은 눈앞에 보이는 양자랑 흐르는 경계지만 몽답청산 각불내는 그려내기 힘들어. 무식한 스님이 방송 8대가에 한 사람한테 판정승 한 거예요. 판정승. 한태지가 한장 오늘 대사 잡아다 죽이려고 그랬더구만 대꾸가 너무 아름다워서 놔둔다고. 근데 그 바싹 많은 스님이 무대에 놓고 충명산을 올라가면서 방송 8대가는 별거냐? 돌을 모르는데 알맹이거든. 응? 결국 한태지가 태전선사를 죽이려고 기생 미인계를 썼지만 거기서 불교를 귀의를 해. 응? 이런 시가 있으니까 결구가 얼마나 재밌냐? 소매 속에 푸른 산에서 소매 속에 가지고 하지 경내에서 이런 소리는 성질들 세계 알지도 못해. 경내에서 우레가 웅하니 울리면 고우전에 잎이 깜짝거려서 웃으면서 이렇게 피어나오는 작설의 그 신선함, 충격적인 거, 생명. 앙상한 나무 가지고 왜 파란 잎이 나오냐 이 말이야. 기적 아니냐? 앙상한 나무 가지고 파란 잎이 기어나는 그 기적 아니냐? 응? 우리는 이 똥덩어리 속에 연꽃을 피울 줄 알아야 돼. 응? 기적? 구름에 의지해서 구름을 비겨서 구름을 밟아가면서 구름을 헤치면서 이 표현도 그냥 구름을 헤집고 올라가서 다시 두릉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담아가지고 이 기분은 찬 기분 마신다. 응? 언덕에 버드나무가 경쾌하게 아름다운 몸짓을 하고 시내에 흐르는 물은 저녁 노을에 벌겋게 흘러가지고 색깔이 묻어서 흘러갑니다. 창평 기객 방서루 창평에 돌아가는 손님이 내 서루에 방문을 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일청고장 날은 비온 뒤에 맑아가지고 높은 산봉오리는 길게 피를 머금었고 춘만 국림의 봄이 늦어가는 국림의 이 궁촌 수풀은 상대추라 아직 봄 기운을 가을 기운을 뜻이지 의시시 춥다 이 말이죠. 복구 영매의 감종이요 좋은 문장을 지어가지고서 복구 좋은 문장을 지어서 읊어가지고 오매 견디어 둘의 맑은 흙을 돋아내고 청준 숲잎 종망수라 맑은 술은 비록 다 되고 없다 하더라도
좋기 서로 시를 보고 시를 짓는 이 가운데 세상 근심을 잇는다. 어찌 아멸 속에 무문사라는 것은 불교 듣지 못한 사람들이야. 응? 무문사, 불교의 부처님 경전 듣지 못한 선비들을 다 잡아가가지고 거고 천문 초고류 거고 천문을 두드려서, 천문을 두드리단 말은 천문은 여기서 만물의 근원자리를 얘기하고 우리 본래 면목의 자리를 얘기를 천문이라 그래. 응? 천문을 두드려 가지고 처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제거시킨다. 처고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것을 의미를 하는데, 여기에 조그만 의미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볼 적에 재색식명수는 불교에서 볼 적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세속 사람들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잖아. 재색식명수, 세상 사람들은 재색식명수가 다지. 돈 벌고 새 여자 밝히고 먹는 음식 이름 날리고 잠자는 거 그거 다지. 우리 오온이 텅 비어버리고 공했는데 재색생명수 어디 붙을 데가 있냐. 이런 재주 있는 사람들, 불교 교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지 근본의 바탕 천문을 두드려서 처고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 불교에서 볼 적에 재색생명수를 오용락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볼 적에는 없는 거야. 오용락.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5가지 젖어 있잖아. 응? 오용락에 머물러 있는 금강경 불교 못 읽는 사람들, 이 사람 학순이라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 응? 그런 무문사를 가져서 천문을 두드리게 해서 불교 진리를 깨닫고 조그마한 오용락에 별 볼 일 없는데 머물러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제거시켜가지고 불법에 기여할 수 있을까? 시간이 왜 저렇게 돼버렸냐? 응? 이건 처이선사 시하고 경허스님 시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고, 불교라는 것은 왕도가 없어. 굳이 그날 하루하루 일가를 잘 해서 자꾸 챙기고 반추하고 자꾸 쌓아가다 보면 그게 왕도야. 응? 그러나